위장의 감기라 불리는 위염, 가슴이 타는 듯한 역류성 식도염. 경험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매일매일 체한 것 같고 속이 답답하고 밥 한 숟가락만 먹어도 목구멍이 딱 막히는 느낌. 특히 우리나라는 높은 위암 발생률을 보입니다. 위암 판정 받았을 때만 해도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죽고도 하고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급성 위염이 반복돼 만성 위염으로 번지면 위암 위험이 증가하는데 속쓰림,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을 동반하는 위염은 현대인들이 흔히 겪는 질환 중에 하나인데요. 위염이 반복돼서 만성 위염으로 발전하게 되면 심한 경우 위암으로까지 진행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소중한 우리의 위를 지켜라. 두 사람이 위암을 극복할 수 있었던 방법은 무엇일까요? 속 시원해지는 위 건강법. 함께 알아봅니다. 왜 이렇게 속이 쓰려? 통증과 함께 시작하는 불쾌한 아침. 쓰린 속을 물 한 잔으로 달래보는 조양 씨. 지난번 건강검진 때 역류성 식도염 있다고 진단이 나왔어요. 원래 20대 때부터 좀 위가 많이 안 좋아서 음식 먹으면 급체를 잘했었는데 제가 저혈압이 있다 보니까 쓰러진 적도 몇 번 있어가지고 병원에 실려가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체한 후 쓰러져 응급실까지 간 적이 있다는데요. 속쓰림이 엄청 심했고 또 속도 더부룩해서 거의 음식을 먹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일상생활하기가 힘들 정도? 그 정도로 좀 심했던 적도 있어요. 식습관과 헬리코박터균 감염 등 다양한 위염의 원인. 위염과 역류성 식도염 때문에 통증과 목에 이물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제가 위염도 있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는데 양치할 때 좀 구역질을 좀 자주 하는 편이고 속도 더부룩하고 소화 기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피곤한 몸을 깨워줄 향긋한 모닝커피. 커피가 너무 맛있어요. 저는 예전에는 진짜 하루에 뭐 대여섯 잔씩도 마셨는데 눈 뜨고 나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커피 내려서 마시는 거. 그래야지 좀 목 답답한 것도 좀 내려가는 것 같고 그래서 계속 커피를 자꾸 찾게 되더라고요. 아침을 깨우는 모닝커피. 위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커피에 함유된 카페인은 위산의 농도를 높일 뿐만 아니라 위산의 분비를 촉진시키게 됩니다. 특히 공복인 상태에서 위산이 분비되면 위벽이 자극되어 염증이 생길 수 있고요. 그래서 위염이나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등의 질환을 더 악화시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을 간단하게 차려 먹는 조양 씨. 위염으로 소화불량이 있다 보니 밥을 국에 말아 먹는 것이 소화하기 편하다는데요. 여기에 젓갈 한 점을 올려 한 입. 염분이 좀 많이 들어있는 뭐 젓갈이라든지 그런 것 좋아하는 편이고 밥맛 없다 보니까 국에다가 또 밥 말아서 먹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괜찮은 건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식습관이 좀 나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보조 출연일로 밤늦게 촬영하는 일이 잦아 불규칙한 식습관도 걱정이라고 합니다. 쉬는 날에는 주로 연기 연습을 하는데요. 이때 찾아오는 속 불편감. 위염이 있다 보니까 소화가 잘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얼굴도 좀 붓는 편이고 좀 많이 불편하죠. 왜 이렇게 속이 안 좋지? 안 되겠다. 속 불편감을 느낄 때마다 조양 씨가 찾는 것은 탄산 음료입니다. 냉장고에 항상 갖춰둔다네요.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속 더부룩하고 할 때는
좀 탄산이 들어가면은 좀 속도 시원해지는 것 같고 왠지 좀 소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즐겨 먹고 있습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 없는 평범한 일상처럼 보이는데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정확한 건강 상태는 어떨까요? 내시경 결과 위 점막이 손상된 미란성 위염, 위 점막에 염증으로 인한 상처가 생긴 상태. 위 건강 회복을 위해 생활 습관 개선이 필요한 조양 씨. 엄마 나연이랑 보드게임 할 때가 좀 재밌어. 나연이는? 잠깐만. 기다려. 됐어. 잠깐 엄마 물 좀 맞고 타임. 또 뭐가 넘어온다. 잠깐만. 위 건강에 적신호가 켜져 속 불편감을 자주 느낀다는 문정선 씨를 만났습니다. 그 전날은 거의 증세가 없었고 그냥 잤거든요. 자고 이런 새벽 5시 정도에 너무 속이 아파서 일어났는데 정말 그 전날 먹은 걸 계속 분수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로 속이 너무 쓰려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내과를 가서 위 내시경을 했는데 정말 위에서 이게 제 위가 맞아요 할 정도로 온통 다 새빨갛고 검은 피딱지가 져 있더라고요. 미지근해. 얼음을 가득 넣은 시원한 냉수. 차가운 물을 먹어야 뭔가 속이 뻥 뚫리는 느낌이 들고 안 좋다는 거 알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 이걸 먹어야지만 뭐가 쑥 내려가는 느낌? 호주에서 유학 생활을 하며 식습관이 바뀐 후 위염이 찾아왔습니다. 처음 유학을 갔는데 아껴야 되잖아요. 콜라도 사 먹고 싶고 물도 사 먹고 싶고 그러니까 아예 얼음을 사서 콜라로 얼음을 적셔가지고 그걸 이렇게 먹는 게 습관이 됐었어요. 너무 더운 나라다 보니까 찬 거를 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 거를 먹다 보니까 더 위가 안 좋아지고 그런 것 같아요. 구역감과 속쓰림, 소화불량 증상을 자주 느낀다는데 어디론가 향하는 정선 씨. 일주일에 3번 이상 자주 들르는 곳이라는데요. 바로 떡볶이집. 네, 여기 동생 가게거든요. 그래서 자주 와요. 뭐 먹을래? 나 제일 매운 거 2인분 주세요. 내가 먹던 거. 진짜? 제일 매운 걸로. 매운 떡볶이를 가장 좋아하는 정선 씨. 몰라. 이런 걸 먹어야 먹은 것 같아. 맛있겠다. 괜찮아? 네. 제가 워낙 매운 거를 너무 좋아해서 매운 걸 먹어야 또 뭐가 먹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매운 거 먹어요, 저는. 나름 또 저만의 노하우가 떡은 좀 제가 많이 좀 속이 체하더라고요. 잘 체해서 떡은 좀 덜 넣고 오뎅을 좀 더 넣고 라면사리와 쫄면사리 좀 더 넣어서 그렇게 먹고 있어요. 무척 매워 보이는데 정선 씨 괜찮으시겠어요?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맛. 맵죠? 맵고 뜨겁고. 한번 드셔보실래요? 얼마나 매울까요? 호기롭게 젓가락을 든 제작진. 매운맛을 진맛을 보시려면 드셔보세요. 라면 사리를 맛보는데요. 입에서 불이 난다. 그 정도인가? 화끈하게 매운맛. 닭발집을 운영했을 정도로 매운맛 매니아. 볶음밥까지 뚝딱. 난 배 떠져. 소화한데. 엄마 잠깐. 엄마 뭐 좀 가지러 갔다 올게. 소화한데. 소화제. 소화한데. 소화가 잘 안 될 때마다 마시는 소화제를 즐겨 먹는다는 정선 씨.
별로 많이 먹지도 않았는데 약간 속이 꽉 차고 답답한 느낌? 소화도 안 되고 엄청 좀 더부룩해요. 정선 씨의 현재 건강 상태는 병원을 찾아 내시경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표재성 위염과 출혈성 위염이 동반된 상태. 위 점막에 출혈이 생기면서 위벽이 살짝 벗겨졌습니다. 정상적인 위의 사진과 한눈에 비교되는 문정선 씨의 위 상태. 저희 아버지가 위암 수술을 3번이나 하셨는데 그래서 그런지 이제 저희 가족들이 다 약간 소화불량에 위가 좀 많이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가족들이 다. 큰 증상이 없었던 아버지의 위암. 다행히 건강검진에서 발견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렸을 때 이제 처음 받았을 때는 저희는 잘 몰랐고 2번째부터는 저도 알았어요. 아빠 이제 위암이시라고 하니까. 그래서 아빠 이제 암센터에 병문안을 갔거든요. 근데 너무 안 좋죠, 마음이. 그리고 많이 마르시고 드시고 싶은 것도 못 드시고 속상하더라고요. 밉기도 하고 이제 관리를 못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저도 이제 그럴 것 같아서 걱정이 되긴 해요. 위장 점막의 염증이 심해져 손상과 출혈이 생긴 조양 씨와 문정선 씨. 두 사람 모두 위 건강 회복이 하루빨리 필요합니다. 위 건강을 지키기 위해 100세 주치의가 떴다. 안녕하세요. 조양 씨 부부를 찾아왔습니다. 네, 그러면 두 분은 지금 뭐 위장 쪽에 진단받은 병명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역류성 식도염 진단받았습니다. 역류성 식도염. 남편분은요? 네, 저도 뭐 약간 역류성 식도염 증상도 조금 보이고 네. 위염도 약간 초기 증상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부위별로 이렇게 골고루 나눠 가지고 계시네요. 근데 보통 위염은 거의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거다? 아닌가요? 전 없는데. 진짜요? 스님이시니까. 위염의 별명이 뭐냐면은 위장에 생기는 감기. 그만큼 흔하다는 얘기인데 위염을 크게 기간에 따라서 한 2개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일단 갑작스럽게 속쓰림이 오고 명치 끝에 통증이 오고 아프고 이런 것들은 보통 급성 위염. 반면에 만성 위염은 조금 더 증상이 좀 애매해요. 이런 위염이 좀 반복적이거나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좀 경미한 소화불량, 경미한 속쓰림 이런 상태가 꽤 오랫동안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만성 위염을 절대로 방치하면 안 돼요. 만성 위염이라는 거는 이제 3개월 정도 이상 위염이 지속됐을 때 말을 하는데 대표적인 위염이 뭐냐면요. 위 점막이 손상되고 위 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위축성 위염이 좀 진행이 되면 위 점막이 장 점막처럼 바뀌어요. 장상피처럼. 그래서 이거를 장상피 화생이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 장상피 화생을 또 방치하면 위암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염이 위암으로 가는 거네요? 그렇죠. 네. 게다가 지금 두 분 다 네. 역류성 식도염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건 뭐냐면은 원래 위는 자기가 위산을 만들지만 위산은 일종의 이제 약한 염산이잖아요. 그 위산을 이겨낼 수 있는 것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위는 웬만해서는 자기가 만든 위산의 공격을 받지 않는데 문제가 이 위산이 역류를 해서 식도로 올라오게 되면 식도를 공격하고 식도 벽에 손상을 주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역류성 식도염도 내버려 뒀을 때는 역류성 식도염이 없는 사람에 비해서 식도암은 물론이고요. 후두암에 걸릴 가능성도 좀 높아진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엄청 무서운 거네요. 네. 그러면 선생님께서 오셨으니까 네네.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주셔야죠. 네. 제시를 해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위 건강을 좋은 쪽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제가 드리는 선물은 바로 위 건강을 위한 선물. 잠시 후 공개합니다.
나이 불문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위암. 젊은 나이에 닥친 위암을 극복한 김다인 씨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 지금 반려마 만나러 가요. 반려마? 네, 제가 말을 좀 키우고 있거든요, 여기서. 뭐 있어? 뭐 하고 있었어? 얘네들이 제가 키우는 애들이에요. 반려마. 이름은 달의 조디라고 해요. 엄마, 딸. 그래서 임신한에 분양 받아가지고 여기 한국 와서 나왔어요, 얘를. 이제 아프면서 조금 이 친구들한테 의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가 있어서 키우면서 약간 힐링하면서 그렇게 병을 좀 이겨낸 것 같아요. 반려마와 교감하며 행복을 느낀다는 다인 씨. 건강해 보이는 그녀에게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여름 휴가를 가기 전부터 증상은 있었어요. 자꾸 소화가 안 되고 위경련이 일어나고 필리핀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잘 놀고 돌아올 때 딱 돌아오는 날 공항에서부터 너무 배가 아픈 거예요. 이제는 약으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이제 너무 통증이 심해서 정말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다음날 바로 병원을 갔어요. 방문을 했더니 이제 의사 선생님이 아는 병원이 있느냐, 큰 병원을 가야 한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이제 위암으로 보이는데 이미 진행이 많이 된 걸로 보인다. 소견서 써줄 테니까 가라. 바로바로 이제 CT 촬영부터 정말 빠르게 진행을 해가지고 수술 날짜를 최대한 빨리 잡았어요. 그렇게 해서 제가 위암인 걸 알았죠. 충격적인 위암 3기 진단. 다인 씨에겐 마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 되게 많이 울었어요. 정말 살면서 그렇게 울어본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눈물이 없는 편인데 약간 내 인생이 끝난 것 같은 느낌. 근데 너무 억울했어요. 내 나이가 이제 30살 초반인데 아직 35, 6이면 한창 나이잖아요. 억울한 게 너무 커가지고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위의 3분의 1을 절제하는 큰 수술과 무려 8번의 항암 치료를 거쳤습니다. 제가 키가 172예요. 근데 수술 직후에는 46kg였어요. 그 약간 과학실 가면 있는 해골, 이렇게 서 있는 해골 보는 것처럼. 그 정도로 너무 몰골이 말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변해갔고 회복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항암 치료를 해야 된대요. 8차까지 진행을 했어요. 먹는 약으로 진행을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생기면 정말 또 집에서 막 구토하고 설사하고 막 못 일어나고 이러면 또 응급실을 가요. 그래서 또 입원을 하고 다시 또 퇴원을 해서 또 항암 치료를 하고. 그러니까 이 과정을 제가 8차니까 1년 꼬박 했거든요. 기적과도 같은 위암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인 씨. 사실 그 당시에 위암 판정 받았을 때만 해도 의사 선생님이 수술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셔가지고 되게 절망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나이에 그런 소리를 들으니까 약간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생각도 좀 많이 했었고 우울증도 와 있었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제가 잘 지내고 있는 게 놀라울 정도로 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병마와 힘겹게 싸우며 약해질 대로 약해진 몸. 건강 회복을 위해 재활 승마를 시작했습니다. 못 걸었거든요. 키가 이렇게 큰데 근육도 없고 살도 없으니까 힘이 없어서 한 걸음 가면 넘어지고 그래서 휠체어를 사야 되나 할 정도로 그랬는데 주변에서 누가 추천을 했어요. 승마가 재활 승마라는 게 있다. 한번 도전해봐라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일단 산책을 하면서 다리에 그나마 근육이 생기면 해보겠다. 그래서 하루에 5분, 10분 이렇게 걷기로 시작해서 승마를 배우러 왔어요. 재활로 시작해서 말 위에 앉아있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는 것만. 그렇게 해서 남들보단 굉장히 더디지만 꾸준히 해가지고 지금은 너무나 자유롭게 잘 타고 있고 저는 그래서 주변에 아픈 사람들이나 환우분들은 무조건 추천해요. 승마해보시라고. 재활 승마. 힘이 없어 걷지도 못했던 지난날. 한 걸음씩 연습하며 걷기 시작했고
한 발짝씩 움직여 말이 탔습니다. 부단한 노력 끝에 이제 수준급 승마 솜씨를 지닌 다인 씨. 승마를 할 때 몸과 마음이 자유로워짐을 느낀다네요. 이제 재활 승마를 비롯해 폴댄스까지 섭렵, 다양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점심시간. 제가 위암이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먹는 거에 좀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아무래도 사 먹는 음식보다 싸가지고 다니는 게 마음도 편하고 맛도 있고 해서 웬만하면 싸가지고 다니는 편이에요. 식전 미온수 한 잔으로 속을 달랜다는데 제가 위가 아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찬물은 될 수 있으면 안 먹으려고 해요. 날이 더워도 저는 무조건 따뜻한 물을 마셔요. 다인 씨의 도시락은 채소 위주의 식단. 제일 크게 바뀐 건 일단은 조금씩 자주 먹는 거. 제가 원래 국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국이 있어야 밥을 먹는데 이제는 국을 잘 먹지 않고 반찬이랑 밥 위주로 식사를 좀 하고 있고. 위 건강을 위해 신경 쓰는 식습관이 또 하나 있다는데요. 바로 천천히 오래 씹어 먹기. 방울토마토 하나를 먹는 데만 무려 60초. 그게 조금만 빨리 먹어도 바로 탈이 나기 때문에 무조건 천천히. 정말 남들이 보면 정말 무슨 생각을 저렇게 하면서 먹나 싶을 정도로 천천히 먹어요. 식단에서부터 식사 속도까지 여러 노력 끝에 위암 완치 판정을 받은 다인 씨. 네, 제가 이거는 위 건강 때문에 먹는 메스틱이라고 하는 건데요. 위암 환자였으니까 아무래도 위쪽으로 신경을 좀 많이 쓰는 편이에요. 메스틱을 3주간 섭취한 실험고는 위통증, 상복부 통증, 불안시 위장 통증, 속쓰림이 개선됐습니다. 메스틱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 점막을 보호해 간접적으로 자극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 제가 사실은 승마 지도사라는 자격증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필기 합격해가지고 실기 연습을 하고 있는데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아프지 않는 삶을 좀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싶어요. 젊은 나이에 찾아온 위암을 극복한 다인 씨. 앞으로의 밝은 앞날을 응원합니다. 깊은 산 속에 나타난 백세주치. 집 맞는 것 같아요. 집은 집인 것 같아요. 한번 가볼게요. 잘 찾았나? 강아지 소리 맞네. 계세요? 혹시 이분이 오늘의 주인공? 소리 따라 한번 일단 가보겠습니다. 계세요? 깜짝이야. 이거 사람을 아는 강아지네. 안녕.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계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어서 오세요. 네. 위암 극복하신 김영태님 맞으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저 백세주치 이기호입니다. 예, 김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와. 오시는데 힘들으시죠? 너무 힘들었어요. 예. 여기 사시는 건 아니죠? 여기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 사시는 거예요? 네네. 그럼 여기가 집이에요, 댁? 예, 집입니다. 그럼 완전히 나는 자연인이다 시네. 예, 자연인 맞습니다. 자연인. 예. 자연견. 자연견. 예. 여기 사시는 거라고요? 예. 집이 자연이자 자연이 집인데 저 자연이 됐던 집이 됐던 소개 좀 한번 좀 해주세요. 예, 그러면. 해드릴게요. 네. 이건 뭐예요? 이거 표고먹이인데 네. 이제 제가 친환경으로 네. 직접 키워서 네. 저도 먹고 또 가족들도 나눠주고 아는 지인들도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와, 지금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여름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안 나고 네. 가을 이제
영상 한 18도 네. 이 정도 내려가면은 네. 쫙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영상 18도인 날 맞춰서 네. 다시 한번 오도록 하겠습니다. 표고버섯 특별히 재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네. 제일 쉬운 게 또 표고버섯인 것 같고 네. 이렇게 또 산에서 살다 보면은 여기 참나무가 많기 때문에 참나무죠, 이게? 예예. 아. 제가 저기 어느 집 구경 가서 예. 표고버섯부터 본 거는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예. 또 저 구경시켜 줄 거 있나요? 예. 아, 이건 닭장입니다. 아, 닭장이군요. 예. 아, 닭 텐트구나. 예. 아, 이 안에 닭이 있나요? 예, 닭 한번 아. 구경시켜 드릴게요. 막 튀어나오는 거 아니죠? 아니. 네. 얘들아. 일로 와. 나오나요, 막? 와. 김영태 씨가 손수 지은 닭장 안에 커다란 닭들. 와. 이거 무슨 닭이에요? 아, 이 닭이 조금 특이하죠. 네. 이거 그냥 네. 평상시에 보던 닭이 아닌데? 네. 닭이 무슨 갑옷 입고 있는 장군님 갑옷 입고 있는 닭처럼 다리도 보이네요. 털나. 일반 닭은 아니고 네. 브라마라고. 아, 브라마? 이 종자가 큰 종자예요. 우리나라 닭이 아닌가 보죠? 예, 예. 아니, 뭐 이 닭을 특별히 키우신 계기가 있나요? 아, 취미로도 키우고 네. 또 알려면은 네. 제가 이제 단백질 보충을 위해서 알을 주는 예, 단백질 급원이네요. 단백질 급원. 예. 김영태님의 위암을 극복하게 해준 예. 단백질 급원 중에 하나군요. 와. 저 아래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내려가요, 일로? 예, 내려가면은 네. 제가 네. 키우고 있는 보물이 있습니다. 자연인 김영태 씨의 보물들 한번 살펴볼까요? 그런데 이곳은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 뭐예요? 찜질방입니다. 우와, 저 이런 거 너무 좋아하는데. 저 여기서 살아야겠다. 시원하죠? 우와. 좋죠. 이게 참숯인가 보다, 참숯. 예, 참숯. 와. 편백나무. 편백나무. 예. 야. 이거는 한 건데, 와, 이 참숯을 이렇게 쭉 넣으셨네요. 예. 숯도 어디 뭐 이렇게 보니까 몸에 좋다 그래서. 아니, 근데 요즘 여기서 느껴지는 향이 일단 뭐 이열치열을 떠나서 이게 참숯 향인지 편백나무 향인지 지장토 향인지 이 자연의 향들이 막 어우러져가지고 그 자체로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예. 고맙습니다. 편안해집니다. 편안해집니다. 여기 또 편안해집니다. 가시기 싫은가 아닌가 모르겠네. 아유, 저는 이제 오늘 촬영은 여기까지 하고 전 여기서 좀 쉴랍니다. 이 따뜻함에 따뜻함이 더해져서 아주 편안해지네요. 네. 아니, 선생님, 보통 이렇게 제가 아는 산에서 살아요, 입산해요 이런 분들은 좀 건강이 안 좋거나 좀 사연이 있는 분들이 많은데 그냥 배에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시거든요. 뭐 지금은 특별한 좀 건강해졌는데요. 네. 전에는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건강이? 예. 제가 그 사업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네. 한때 좀 성공도 하고 했었는데 그 IMF를 맞았어요. 그때 우리 회사가 이제 부도가 나고 그렇게 되면서 저런. 예. 그러면서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막 연구도 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나중에 예? 스트레스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위암 진단을 받았어요. 위암이다라고 판정을 받았을 때 그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나한테도 이런 게 있나. 사실은 진단 받자마자 네. 집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어디 가서 그냥 하고 그런 마음까지도 먹을 정도로 충격. 진짜로 수술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세요. 네. 보이죠? 아유, 네. 보통 위암 수술 하신 분들의 전형적인 흉터인데 네. 그때 뭐 불편했던 증상 같은 게 있었나요? 그때 소화력도 좀 떨어지고 막 배도 어쩌다가 한 번씩 잘 아프고 그래가지고 까를 되게 좋아했어요. 명수. 그랬는데 이제 제가 병원을 갔었는데 집사람이 그런 약 소화제 이런 걸 좋아하니까 네. 그런 거 자꾸 먹지 말고 한번 이 내시경만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해서 하게 됐는데 위암이 발견이 된 거죠. 발견된 거군요. 네. 그래서 사모님이 큰일 하셨네.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통 특히 조기 위암은
거의 증상이 없어요. 예, 그냥 증상 뭐 거의 없다고. 있어봐야 약간의 속 불편함 이런 정도고요. 그나마 이제 뭐 진행성 위암 뭐 이랬을 때 체중 감소가 좀 있거나 좀 뭐 복통, 명치 쪽이 아팠다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뭐 진행이 됐어도 막 증상이 없고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이제 수술하신 지가 한 20년 다 됐죠. 지금 어떤 상태래요, 의학적으로? 저는 뭐 정상적이죠. 2년에 한 번씩은 꼭 내시경을 해요. 근데 올 봄에 한 번 했는데 이 수술하는 사람 치고 너무 깨끗하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선생님 얼굴도 깨끗하십니다. 여기서 이제 무공해를 좋아하다 보니까 깨끗한 건가 모르겠네. 선생님 보통 근데 위암 환자들은 좀 식습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뭐 중요하죠. 어떤 식으로 하고 계세요? 제가 네. 특별히 또 하는 게 있거든요. 네. 한번 나가 보시죠. 또 나가나요, 이제? 네. 김영태 씨의 보물이 있는 곳은 바로 양봉장. 가벼워가지고. 근데 저를 왜 갑자기 이걸 쓰라고? 벌 옆에 가면 혹시 물릴까봐. 벌한테 가요? 예. 아니, 선생님, 벌은 막 무섭고, 쏘고, 아프고. 아니, 우리 벌들은 착해요. 저 닮아서. 네. 순해요. 그런 말 처음 들어봤어요. 주인이 네.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벌들이 네. 썩나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네. 그럼 여기 아니, 이렇게 겁이 많아요. 우리 벌들 착하다 그랬잖아. 분노지수가 많이 제가 올라가 책임질게요. 있는데 이 소리. 우와. 네. 여기는 가까이인데. 안 물어요. 오, 와. 이거 원래 지금 꿀을 채취하는 시기예요? 저는 1년에 한 번만 채취를 하고 한 번만. 얘네들 겨울에 먹고 살으라고 얘들 먹을 예, 거구나.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아니, 지금 말벌이 하나. 선생님, 이리 오세요. 네. 안 물어요. 말벌인데? 와. 즉석에서 채취한 향긋한 벌꿀. 와. 이거 어떡할까요, 선생님? 한번 손으로 한번 드셔보세요. 와. 와, 이거 차원이 달라요. 많이 드셔도 돼요. 이거 무공해니까. 이건 뭔가 이렇게 단맛이 아니라 깊이가 있네요, 깊이가. 깊이가 있죠. 이게 맛이 아니고 이렇게 향이 느껴져요, 향이. 네. 전문가시네요, 입이. 이게 깊은 향인데 그냥 단맛은 그냥 살짝 이렇게 살짝 치는 정도밖에 없어요. 와, 약간 고급진 깊이가 있는 향. 그런 맛이 나네요. 그렇죠. 와, 그럼 이렇게 벌을 키워서 꿀을 드시는 이유가 있나요? 글쎄요, 면역력이 좋다고 그리고 네. 해서 네. 저는 뭐 설탕 이런 건 일절 안 먹고 네. 벌꿀은 하루에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정도 꼭 먹습니다. 이 향기 나는 꿀을 하루에 한 숟가락씩 매일 드실 수 있군요. 제가 갑자기 더 부러워졌습니다. 여기도 네. 먹을 게 있습니다. 여기? 이거 무공해로 심은 건데 네. 이거 오이거든요. 여기 오다가 따먹기 위해서 이거 오이네? 길거리에다 심어놨습니다. 야생 오이네, 야생 오이. 하나 따볼까요? 이거 따도 되죠, 지금? 네, 따서 이따 가져가서 먹어야지. 이거 드시려고요? 네. 그런데 네. 사실은 지금 따기는 조금 빠른데 네. 이렇게 연해야 맛있어요. 좀 작아야지. 네. 와, 따가워. 이게 조금 어려야지 네.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요. 이런 오이는 네. 시장에는 없어요. 없죠. 와, 이거 이건 고추, 이거는 가지. 예. 방울토마토. 여기는 방울토마토. 와, 이거 뭐 마트네, 마트. 예, 여기 우리 네. 집 산골 마트. 와. 예. 일단 이거 맛을 한번 보세요. 토마토를요? 예. 이것은 토마토가 아니에요. 와, 식감부터 다른데요, 식감부터? 그러세요. 그럼 너무 맛있는데 제가 그동안 먹은 토마토 중에 제일 맛있는데요?
위에 나쁜 음식은 피하고 위에 좋은 것만 찾아 먹는다는 김영태 씨. 위 건강을 위해서는 토마토, 양배추, 브로콜리, 단호박, 꿀 등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저열량 음식이 좋은데요. 특히 토마토는 다량의 비타민과 무기질 성분이 위 점막을 보호해서 위염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오, 진짜 포근한 집이네. 깊은 산 속에 자리한 김영태 씨의 아늑한 보금자리. 이거 직접 여기서 그림 그리시나 보죠? 예, 예. 아, 이분은 누구세요? 제 집사람. 사모님. 네. 사모님을 생각하시면서 그럼 예. 이렇게 그리신 그리고 거군요. 늘 보고 있습니다. 자, 맛있는 거 가져왔습니다. 자, 너무 막 어린이처럼 좋아하네요. 막 창피하네. 아, 맛있겠다. 네. 이거 오이 한번 드셔보세요. 오이를 먼저 먹을까요? 네. 꿀 찍지 말고 네. 오이는 그냥 먹는 게 아마 맛있어요. 와, 아주 연하죠? 수분이 와 가득 찼어요. 수분으로. 오다가다 따가지고 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먹어요. 식사는 그럼 뭐 그때그때 생각나면 하시는 건가요? 저는 식사만큼은 규칙적인 시간, 될 수 있으면 맞춰서 네. 항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정답인 게요. 네. 원래 우리 몸에 모든 대사가 이렇게 주기가 있거든요. 네. 하루 중에도 주기가 있고. 그러니까 먹어야 될 때쯤 돼야 침 분비도 활발해지고 위산 분비도 활발해지고 반대로 또 위산의 공격을 막는 그런 인자들도 나와서 위를 보호해주고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막 불규칙적으로 아무 때나 먹는다 그러면은 위산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혹은 안 나오거나 그러면은 소화도 안 되고 위에 염증이 생기고 병이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김영태님처럼 좋은 재료를 기본으로 해서 규칙적으로 식사를 한다. 그러면 뭐 위 건강에 최고죠. 제가 네. 이 건강에 좋은 거. 아, 위 건강에 뭘 또 챙겨 드시는구나. 네. 메스틱이라고. 아, 메스틱을 드시는구나. 제가 이제 네. 위를 잘라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은 네. 그래도 조금씩은 불편한 점이 있어요. 위가. 뭐냐면은 좀 식사를 조금 많이 한다든지 예? 어떨 때 한 번씩 네. 그 약간 역류성, 뭐 약간 뭐 그런 조금 불쾌한 그럴 때 요거를 하나씩 먹어요. 그러면 속이 개운해지더라고요. 개운해지는군요. 예. 메스틱검을 투여한 실험군은 위 점막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니, 선생님, 제가 오늘 보니까 뭐 건강한 식재료에, 건강한 식습관에, 이 좋은 자연에, 스트레스도 줄이고, 거기에 메스틱까지. 위 건강은 아주 정말 제대로 하시는 분을 제가 솔직히 부러운 분을 오늘 만났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도 우리 김영태님의 그 위 건강, 네, 몸 전체 건강을 꾸준하게 유지하시도록 저희 백세 프로젝트가 응원하겠습니다. 예. 네. 건강하게 살겠습니다. 다시 찾은 조양 씨 부부. 이 백세 주치의가 3가지 지혜를 준비를 해왔어요. 3가지요? 네, 위장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백세 주치의의 3가지 지혜. 네, 첫 번째 지혜는요. 바로 짠. 쟁반이 귀여운 쟁반인데요? 식판이에요, 식판. 일단 제가 선물을 드릴게요. 예쁜데요? 선물. 네, 제가 식판을 선물로 드린 이유는요. 적정량을 먹어라 해요, 적정. 네.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위장을 음식으로 80% 정도까지만 채우면 장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적정량을 섭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딱 먹을 만큼만 담아서. 네.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소식을 하시고 과식을 하지 않도록 좀 적정량을 먹는 그런 습관을 들여라. 자, 두 분의 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백세 주치의가 드리는 2번째 지혜는요. 바로 바로 짠!
베개요? 네. 이 베개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어요? 제가 베고 자는 베개인데요. 네. 두 분이 쓰시는 베개예요. 네. 두 분 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 그랬잖아요. 원래 내가 서 있었을 때는 식도에서 위산이 안 올라오고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렇게. 네. 원래 위산이 이렇게 역류를 하긴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눕게 되면 위하고 식도가 수평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밤이 될수록 역류성 식도염이 잘 생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식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위가 그대로 이렇게 수평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고 살짝 이쪽으로 이렇게 접혀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왼쪽으로 이렇게 누우면 위산이 이렇게 고여 있어서 잘 안 올라오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반대로 눕게 되면은 이렇게 고여 있던 위산이 위로 넘어오기가 쉬워지는 거예요. 가급적이면 특히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좀 상체를 일으켜서 주무시거나 옆으로 누우시더라도 왼쪽으로 누우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조양 씨도 그렇고 남편분도 그렇고 평상시에 소화도 잘 안 되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두 분의 위 건강, 식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백세주치의 세 번째 지혜. 세 번째 지혜는요, 바로 이겁니다. 젤리 같이 생겼는데요. 젤리. 송진처럼. 송진. 오. 메스틱이에요. 메스틱이요? 처음 듣네요, 진짜. 저도 메스틱은 처음 들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네. 이 메스틱은요, 그리스의 키오스 섬이라는 곳의 남부, 이쪽에서 자라는 메스틱이라는 나무예요, 나무. 나무 이름이요? 그 메스틱에 나무에 상처를 내면 수액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 수액을 채취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얼마나 귀하냐면 지금 보시는 이 메스틱 원물이 한 150g 정도 됐을 때 그 150g이 나무 한 그루에서 나오는 양이에요. 진짜요? 네. 그런데 그걸 1년에 한 번밖에 채취를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거죠. 엄청 귀한 음식이네요. 메스틱을 금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한 콜럼버스. 그럼 이거를 네. 그냥 먹는 거예요? 물이랑 같이 그냥 삼키면 되는 건가요? 알약처럼 응. 이 원물을 그렇게 드실 수도 있거든요. 삼킬 수도 있고 씹어 드실 수도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게 수액을 굳어져서 이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이 원물은 구하기도 어렵고요. 이게 딱딱하고 굉장히 끈적끈적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원물을 드시기는 뭐 굉장히 어렵고요. 그래서 쉽게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수액을 굳어서 분말로 만든 형태. 이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위험 원인 중 하나인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 감염 양성인 사람은 위암 발병률이 1.81배 증가하는데요. 메스틱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밀도를 감소시키고 활동성 위험을 호전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 또 메스틱 섭취군 20명 중 16명이 증상 완화. 위 내시경으로 확인 결과 14명의 궤양이 완화됐습니다. 과량으로 섭취 시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어서 적정량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고요. 임산부 또는 수유부는 전문의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위 건강 회복을 위해 식사량 조절부터 시작한 조양 씨. 위산 역류를 막기 위해 왼쪽으로 취침했고요. 메스틱을 매일 섭취했습니다. 차가운 냉수 대신 미온수를 마시기 시작한 정선 씨. 자극적인 식단은 건강식으로 대체했습니다. 메스틱도 섭취했는데요. 2주 후 다시 병원을 찾은 두 사람.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출혈 부위가 완화된 정선 씨. 조양 씨도 위점막 손상이 소폭 완화되었습니다.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요. 꾸준히 관리하고 노력해서 위 건강 되찾으려고요. 위험 방치하면 위암까지 간다는 걸 알았잖아요. 앞으로 열심히 좀 관리 좀 잘해보려고요. 가볍게 생각한 위험. 방치하면 위암까지 번질 수 있다는 사실. 위 건강 관리로 속 편한 인생을 누리세요.
zero 콜라로 따지자면 한끗 부족한지 row 뛰고 달라 완벽해 가슴이 뻥 뚫릴 툭툭 쏘는 너니까 도레미파솔라노게 좋은 남자는 천국으로 가도 나쁜 남자는 천국으로 보내줘 Hey stupid boy Love is not a game Why such good girl 채널 A